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일주일 정도 됐네요. 일주일 전에 그 배우 한예슬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고 이제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그 지방종이라는 게 뭐고 왜 그런 상처가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또 저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그거는 VIP 신드롬이에요. 왠지 좀 잘해줘야 되겠다는 사람이 오면 이 평소의 루틴,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일반적인 환자분들에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의사들의 약간 본능이에요. 아무래도 자기 가족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게 되면은 뭐 연예인이라든지 오게 되면은 뭔가 좀 잘해주려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잘해주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안 하던 길, 평소에 가지 않던 길, 하지 않던 방법으로 그 시술을 하게 되면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한예슬 씨의 경우에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VIP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방종이 이제 여기 있었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 지방종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방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종양의 제일 중간 부분을 절개하면 사실은 이 종양보다도 적게 절개해도 이걸 떼어낼 수 있어요. 특히 지방종은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주변하고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고 또 설사 덜 제거된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오로지 이 모양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요걸 제거하고 예쁘게 꼬매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뭐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지 정형외과 의사, 일반외과 의사가 하는지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들이 훨씬 더 아무래도 잘 꼬매겠죠. 수술 받으시는 선생님, 이 한예슬 씨를 수술하신 선생님은 일반외과 선생님이시고 유방암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보시는 선생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유방수술이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뭐 같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고 또 사실 성형외과 자체가 일반외과에서 분과로 나온 거예요. 일반외과였어요. 성형외과도 일반외과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외과 선생님도 대부분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은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좀 더 미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려를 하면 성형외과에서는 좀 더 그것을 좀 미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좀 그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형외과가 더 잘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널을 파서 여기까지 간단 말이죠. 지방종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으나 절개선이 사실은 너무 좀 길어요. 그런데 절개선이 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거리가 너무 넓어요. 거리가 멀어요. 먼 만큼 이 입구를 더 넓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시경을 쓰면은 내시경을 쓴다면은 좀 절개를 작게 해도 되죠. 내시경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되게 이런 그 구분이 되지 않는 지방층에서 하는 수술에서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을 쓰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시경이라는 건 조직의 겉표면의 그 질감을 보고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봐서 생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맨들맨들하고 하얗다 그러면 이건 뼈고, 좀 약간 노랗다 그러면 이건 지방이고, 약간 붉고 그렇다 그러면 근육이다라는 걸 이게 우리가 CER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스페이스에서는 이 내시경을 집어넣더라도 그냥 다 노랗게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거의 이 내시경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걸 끄집어내다가 이 위에 이렇게 화상을 입혔다. 아래쪽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실밥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피부이식이라고 그러는데 피부이식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 지금 나중에 그게 아마 화상을 입은 피부였던 것 같은데요. 그대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봉합을 했는데 결국 화상을 입은 피부들은 처음에는 마치 구분이 안 돼요, 잘. 사실 이제 구분할 수도 있죠. 그 전문가들은 구분할 수도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꾸며놨는데 결국은 한 열흘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다 죽어버린 거죠. 어쨌든 지금 한예슬 씨의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몸통에 트렁크 바디에 지금 요런 흉터하고 요런 흉터가 생겼죠. 이건 아직 흉터가 아니죠. 우리가 상처하고 흉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상처라는 거는 지금 조직이 손상돼서 낫지 않고 있는 상태를 상처라고 하죠. 우운드. 그리고 이게 났어, 이제. 이게 다 났어. 그러면 이제 흉터가 되는 거죠. 스카. 네.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지금은 아직 우운드 단계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뻥 뚫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낫게 되느냐 하면 지금 어떤 부분 뭐 뼈가 보이고 뭐 그런데 뼈 아니고요. 뼈 안 보여. 절대로 뼈 안 보이고요. 그거 전부 다가 그냥 피부고 피부 아래층에 있는 조직인데 그걸 그래뉼레이션 티슈라고 해서 우리 상처가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밀봉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자라서 흉터가 되는 거죠. 그 흉터라는 건 사실 우리 몸에 접착제 같은 거예요. 접착제.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이렇게 붉게 막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염증이 있는 부분은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 중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콜라겐은 사실은 흉터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세포들이 있어요. 섬유세포들. 섬유아세포, 섬유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이 여기에 콜라겐을 만들어서 여기를 덮어줄 거예요. 처음엔 너무 넓거든요. 그러니까 그 섬유세포들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걸 쪼그라뜨려요. 그래야지 이 덮을 수 있는 부분을 덮어야 하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줄어들면서 여기가 약간 울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건 사실은 그대로 놔둬도 결국은 암울죠. 옛날 원시 시대 때 이렇게 다치는 일이 없었을까요? 원시 시대 때 수술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 그때는 어떻게 했어? 다 그냥 나았어요. 그때도 이거는 조직들이 그 안쪽에 있는 그 흉터 조직의 이전 단계인 그 섬유 아세포들이 마치 이 부분을 조여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컨트랙처라고 그러는데 조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지금 두 번째 아주 굉장히 흉측한 사진보다 훨씬 더 좁은 흉터를 만들면서 나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염증을 계속 제거해주고 드레싱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만한 흉터는 남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개선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피부 이식이 있어요. 피부를 얇게 다른 부분에서 떼어와서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살아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이 한예슬 씨 처음에 다쳤을 때는 화상 입고 그렇기 때문에 화상 입은 조직에서는 안 살아요. 왜냐하면 화상 입은 부분에는 혈액순환이 없거든. 그러니까 못 살아. 그렇지만 그 화상 부분을 걷어내고 새살이 돋아오르면 그 부분에다가 이 피부를 이식하면은 살아요.
그거 그러니까 되게 지방층 그런 데는 혈액순환이 적기 때문에 잘 안 살지만 이렇게 잘 해두면 산다고. 그래서 피부 이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피부 이식은 주변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피부를 이렇게 이식하면요, 주변하고 질감이 달라요. 텍스처가 달라. 텍스처. 만져서도 알고 우리가 봐서도 알아요. 색깔도 조금 다르고, 조금이 아니라 꽤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옵션이 조직 확장기예요. 티슈 익스펜더. 이 조직 확장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점이 커요. 점이 커. 이걸 잘라내면은 아까 그 한예슬 씨처럼 여기가 그냥 뻥 비는 거죠. 뻥 비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 이 옆에 이렇게 넓은 정상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상 조직에다가 풍선 같은 걸 넣어요. 풍선을 여기다 아래쪽에다 넣고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넣어요. 그럼 조금씩 조금씩 풍선이 부풀면서 이 정상적인 조직이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여유를 갖잖아요. 그때 이 우리가 원치 않는 까만 부분, 그러니까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깨끗이 제거를 하고, 그리고 요렇게 펴서 꼬매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직 확장기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특히 화상 흉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 자체가 또 약간 재발이 있고, 또 조직 확장기 자체가 또 다른 지금 이런 흉터를 만드는 것 때문에 사실 조금 한계가 있는 긴 하지만, 지금 제 생각에 한예슬 씨 같은 경우의 수술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게 피부 이식보다는, 피부 이식보다는 조직 확장기 시술을 빨리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각각 완벽한 수술이 아니에요. 완벽한 결과를 내지는 못해요. 둘 다. 그렇지만 지금 봐서는 아마 조직 확장기 수술을 아마 어떤 성형외과 의사라도 고려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